내가 부모가 이제 세무사님이 자녀예요. 그래서 건물을 준 거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준 네. 거죠. 예. 네. 줬는데 어떤 거래든 이 계약서대로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네. 정말 해피한데 그럴 리가 없죠.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몇백억 되는 건물을 받았으면 효도를 좀 잘 하면 좋은데 또 사람 마음이 또 물건을 이제 받고 나면 이제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네. CJ 회장님께서 자녀 두 분한테 주식 증여했다가 네. 좀 절세했던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이게 아마 4월 초에 네. 이제 뭐 뉴스 기사가 좀 크게 났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CJ 이제 이재현 회장님께서 그 아드님하고 따님한테 작년 12월 달인가 네, 맞습니다. 주식을 이제 50%씩 증여를 하시고 이제 증여 신고를 3월 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3개월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와 동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가 거의 뭐 40% 이상씩 다 빠졌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하신 주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증여한 재산가액이 1,200억 정도 되셨는데 거의 뭐 700억 정도로 빠져가지고 사실은 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증여 취소를 하신 거죠. 네. 증여 취소를 하시고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재차 증여를 하셔서 이게 조금 뭐 논란 아닌 논란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세한 세금이 얼마나 됐죠? 절세가 이제 세금이 이제 애초에 약 1,200억 정도 이제 네. 증여했을 때는 약 한 7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세금이. 세금이 꽤 나왔네요. 네, 이게 할증과세가 또 붙다 보니까 네. 예, 그랬었는데 주가 빠지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재단정을 했을 때 이 증여세가 한 뭐 170억 정도 줄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한 500억 조금 넘게 나온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네. 뭐 저희 같은 일반인이 생각해 너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세금 자체도 어마어마해요.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증여를 재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세금이 워낙 이제 줄다 보니까. 네. 네. 뭐 댓글 보니까 음. 뭐 재벌이 너무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뭐 안 내려고 뭐 막 여러 가지 편법을 쓰네 뭐 이런 말도 많았는데 네. 사실은 뭐 엄밀히 이제 저희 세무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합법적인 절세를 활용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합리적인 선택을 네. 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증여를 하고 이제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가 증여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현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기간 안에 취소를 하신 거죠, 증여를.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증여가 없던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재차 증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세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절세를 하신 입장이 되는데 아니 뭐 저기 CJ그룹 재무팀 직원들이 네.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했죠. 왜냐면 네. 3월 말에 취소를 하고 네. 4월 1일 날 바로 또 증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 뭐 이틀 차이 때문에 세금이 지금 네. 뭐 거의 뭐 2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재무팀 직원은 밥값은 했다. 뭐 상여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 네,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오늘 뭐 이와 관련해서 증여에 대해서 뭐 증여 취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기사 보시고 네. 어떤 분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뭐 증여 취소가 된다는데 네. 그러면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네. 만약에 뭐 과세 당국에서 네. 증여한 걸 알아가지고 네. 과세를 하려고 하면 네. 그때 다시 반환을 하는 거죠. 이게 증여 취소한다. 네. 그러면 증여세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꼼수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네.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없는지 좀 얘기 좀 해보죠.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게? 뭐 문제가 없진 않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사실 증여를 하고 막 증여를 했는데 모를 수 있죠. 만약에 카드 당국에 애초에 네. 근데 뭐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현금 증여를 했으면 신고 안 해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뭐 고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증여한 걸 모를 리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고액이라든지 뭐 다른 금융자산,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명의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과세 당국에서 모를 리는 없는 거고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법상 증여를 하면 증여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네. 이제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가 증여 신고 기한인데
물론 그 안에만 취소를 하면 당초 증여는 없던 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초 증여도 취소가 되고 네. 다시 반환하는 것도 그렇죠. 예. 네, 증여로 보지 않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당초 증여한 걸 이제 안 보는데 네. 지금 그 기한에 따라서 뭐 이게 증여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요 좀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네.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위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밑에 표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뭐 그림에는 뭐 증여일, 결정일, 그리고 신고 기한, 그리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뭐 1번 반환일, 2번 반환일, 뭐 3번, 4번 나와 있는데 아래 표를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래 표를 보시면 구분란에 보시면 좌측에 금전 이외의 자산 그리고 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전 이외의 자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전 외의 자산은 이제 반환 시점에 따라 설명드릴 건데 1번 반환일을 보시면 1번 반환일은 증여일로부터 신고 기한 내에 있지만 아직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를 과세를 안 하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 기한 전이긴 하지만 이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가 됐고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초 증여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네. 다만 다시 반환하는 증여. 네, 네. 반환하는 증여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 시점은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난 거예요.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당초 증여는 과세가 되고 네. 다만 반환한 증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4번 같은 경우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간 거예요. 법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 증여는 이미 증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증여세를 네. 과세를 하고 네. 반환한 증여도 새로운 증여를 보기 때문에 네.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이제 증여를 하고 네.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네. 된 달이 말일로 지나면 네. 뭐 기존 증여는 당연히 증여고 반환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저희 금전 외의 자산을 설명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금전을 네. 보면 금전이 뭐죠? 현금이죠. 네, 그렇죠. 현금.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쉽게 생각하는 예, 현금인데 현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점이든지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다시 반환하는 증여도 증여를 보기 때문에 다 과세가 된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1,000원을 주고 뭐 했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1,000원이 그 1,000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알 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현금 같은 경우에는 주고 또 다시 돌려받는 것도 사실은 다 법적으로는 증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했죠. 증여를 했다가 네. 뭐 걸릴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취소하면 되지 네. 않냐? 그러니까 현금 증여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정이 생긴 그렇죠. 거죠. 네. 그럼요. 이거 다른 것보다는 이제 현금은 네. 또 왔다 갔다 하기 쉽고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때 가서 이제 그 증여를 뭐 취소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래 취소하시면 그것 바로 증여죠. 네. 네. 그래서 현금 증여를 하실 때는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문제 없겠지만 네, 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둘 다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원칙은 현금은 주고 받거니 어느 때든 다 증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무사님, 네. 방금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뭐 현금 증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현금 증여는 언제가 됐든 뭐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증여세는 만일에 이제 기간 안에 이제 재증여를 하면 반환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만약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라고 하면 증여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뭐 4% 증여세가 그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만일에 재차 이제 반환하는 증여를 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 반환할 때도 취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기존에 했던 증여를 반환하는데 왜 취득세가 발생하냐 하는데 check. I'm the Korean. 이 지방세법상은 각각의 이제 또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증여를 고민하시고 실제 실행하실 때
취득세까지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득세는 낙장 불입이다. 아 그렇죠. 네. 네, 못 봤죠. 사실. 네, 그렇게 쉽지 생각하시면 않고. 됩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 네. 뭐 조건부 증여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효도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네, 거 말씀하시죠? 네, 네. 음. 그러니까 효도계약서를 써서 네. 자식한테 네.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물려주는데 너가 이걸 내가 물려줄 테니까 나한테 효도를 열심히 해라. 그렇죠. 이게 네. 진짜 부모 입장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세금을 위해서 증여를 하는데 주면 나 몰라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안전장치를 자녀들이.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주지만 세금을 위해서 주지만 어차피 팔 것도 아니고 증여해 주지만 대신에 너는 한 달에 몇 번 찾아오고 뭐 그 용돈을 얼마씩 드리고 뭐 손주들 몇 번 보여주고 뭐 맛있는 식사를 몇 번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치사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좀 가족의 화목을 지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네. 사실은 효도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이거를. 근데 뭐 음, 어떤 거래든 이 계약서대로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네. 정말 해피한데 그럴 리가 없죠.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효도 계약도 네. 자식이 네. 부모님을 효도를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효도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문제죠. 이게 아니 몇백억 되는 건물을 받았으면 효도를 좀 잘 하면 좋은데 또 사람 마음이 또 물건을 이제 받고 나면 이제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나 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증여를 해줬는데 네. 자식이 효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네.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받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겠죠. 네. 사실. 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뭐 국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네. 일정 뭐 기간 내에 네. 이거를 다시 반환하면 네. 뭐 증여세를 다시 반환받을 때는 증여세를 안 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뭐 취득세는 이미 낸 거고. 낙장 불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중으로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최소 네. 뭐 4%니까 네. 취득세는 뭐 몇십억 되는 건물만 해도 벌써 굉장히 크고 이제는 또 증여를 했다가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일정 기간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바로 이제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일정 기간이 지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회수하는데도 또 재증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세금을 또 내면서 받아오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조건부 증여,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를 써서 증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취지는 좋은데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뭐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효도계약서 또 일부 이제 자녀 효도를 좀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장치가 될 수는 있는데 보다 더 좀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신탁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좀 진행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또 신탁이 여기서도 나와요. 없는 데가 없죠. 사실 신탁이 그래요? 없는 데가 없고 네. 이러한 증여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효도를 권장하는 차원 그리고 만일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건물을 줬는데 만약 내가 부모가 이제 세무사님이 자녀예요. 그래서 건물을 준 거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준 네, 거죠. 네. 예. 줬는데 세무사님이 나 이제 건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마음대로 이제 담보부 차입을 받고 아니면 또 마음대로 팔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도박자금, 뭐 유흥자금을 탕진하는 아, 거죠. 그렇죠. 이제. 이제 그러면 줬는데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포함을 해서 좀 대비하고자 하시면 뭐 신탁 계약을 통해서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구조냐 하면 일단은 제가 부모고 이제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증여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신탁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자는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부모가 아니라 네. 증여님이 했고 네. 받은 자녀가 이제 신탁사랑 신탁 계약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증여 계약서에는 자녀 누구가 이제 언제까지 혹은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신탁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는 거죠. 증여 계약서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들어가는 네, 거죠.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긴 한데 네. 계약서에 들어가고 이제 그럼 이제 신탁 계약을 이제 맺게 되잖아요, 자녀가. 네. 대신에 이제 뭐 신탁 계약서를 또 열어보면 자녀가 이제 담보부 차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팔려고 한다든지 일정 기간 뭐 타인에게 또 증여를 하려든지 이런다고 하면 이제 기존에 증여를 해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게끔 한 문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조항을 그렇게 되면 자녀는 이제 증여를 받았지만 신탁 계약이 걸려 있고 네. 팔고 싶고 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부모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신탁사에서 안 해주거든요, 허락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장치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럼 그러한 경우에 뭐 네. 그렇게
신탁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네. 수수료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뭐 수수료 이런 거는 사실 신탁사마다 차이가 꽤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만약 100억이라고 한다 치면 네. 대부분 뭐 수수료 자체가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 이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좀 생각하시면 사실은 세금 아끼려고 증여했는데 자녀가 팔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떠한 보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통제장치, 안전장치를 한 번 더 걸어두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안심하시고 증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저도 오늘 몰랐던 사실인데 네. 좋은 정보 저도 얻어가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상담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뭐 이런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다가 네. 근데 앞으로는 좀 이런 방법이 더 유효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말씀해주신 분 네. 내용이 되게 좋은데 네네.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네. 뭐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히 이런 고민을 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영상에서는 증여와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네. 증여 과세 문제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고 조건 무증여 그렇죠. 네, 그리고 증여와 관련된 신탁 그렇죠. 뭐 새로운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요즘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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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